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음만 낮게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택시 운행 중인데. 왜? 가게에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그냥 와. 빨리. 30분 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은정은 대답 대신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알아차리기까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어쩌면 그 시간이 너무 늦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낡은 주택가 2층 빌라 201호.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집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32평 남짓한 집안은 아직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은행 상담원 최은정, 42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숫자로 시작되었습니다. 대출 잔액 4,200만 원. 이달 이자 18만 원. 생활비 140만 원. 카드값 62만 원.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지하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하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건물들이 하나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얼굴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피곤함과 체념, 그리고 조금의 기대. 은정의 표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15년 차. 남편 박민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택시 시동을 걸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항상 핸들 자국으로 거칠었고 어깨는 조금씩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버티자. 그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면 은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4년 전 남편이 친구와 함께 시작했던 중고차 매매 사업은 6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통장은 텅 비었고 대출만 남았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은정의 미소는 직업적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상담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엔 1,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동료들이 커피를 사러 갈 때 그녀는 늘 물병을 꺼냈습니다. 은정 씨, 오늘 회식인데 갈 수 있죠? 죄송해요, 과장님.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비 3만 원이 아까웠을 뿐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쌀 한 포대를 살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마켓 앞을 지날 때면 은정은 항상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오늘의 할인 품목을 확인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달걀 한 판에 5,000원, 두부 한 모에 1,200원.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가 작아 보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아,
이거 반찬 좀 가져가라. 오늘 깻잎지 담갔어. 시어머니 이정자였습니다. 71살의 그녀는 이 동네 시장에서 4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허리는 굽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찜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됐어요. 저희 먹을 거 있어요. 은정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냥 놔두고 가면 되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정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찜통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번 달을 넘길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해?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늘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정에게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습니다. 아니, 간섭이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늘 이렇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반찬을 들고, 과일을 들고, 때로는 현금 봉투를 들고. 은정은 그게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수입이 어땠어? 은정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2만 원. 기름값 빼면 8만 원쯤. 8만 원?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손님이 별로 없었어. 요즘 다들 카풀 서비스 쓰잖아. 말없이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 은정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언제쯤 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도 알람은 5시 반에 울릴 것이고 그녀는 또다시 숫자와 싸우며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현관문 밖에는 여전히 찜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가는 반찬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은정은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걸까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이 가장 보이지 않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사하구 중앙시장, 새벽 5시. 형광등 불빛 아래 좁은 가게 하나가 불을 밝혔습니다. 정잔의 반찬 간판 아래 71살 이정자가 앞치마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50년 세월만큼이나 거칠었지만 움직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무 한 박스를 꺼내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24시간 전 며느리가 문을 닫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 돌아서는 뒷모습,
그리고 문 밖에 남겨진 찜통. 또 싫다고 했지 뭐.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자는 칼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5시 40분을 가리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자 씨, 벌써 왔어? 진짜 부지런하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셔터를 올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요. 며느리한테 또 반찬 갖다 줬어? 어제 찜통 들고 가는 거 봤는데. 네, 깻잎지 좀 담가서요. 받긴 받았어? 질문에 대답이 늦어졌습니다. 아주머니는 금방 눈치챘습니다. 또 안 받았구나. 정자 씨,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애쓰지 마. 괜찮아요. 먹을 거라도 챙겨줘야 마음이 놓여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 손님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김치통 뚜껑을 열고 깍두기를 떠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깍두기 맛있나? 당연하지요. 어제 막 담갔어요. 그럼 2봉지 줘요. 계산을 하면서도 정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 목표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달엔 16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중 100만 원을 따로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통장에 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정자는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는 3일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정에게서는 일주일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정자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히 부담 주면 안 되지. 4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자는 가게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40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어나라, 민수야. 일어나. 빚이 너무 많아요. 4천만 원이요. 은정이한테 미안해서 얼굴도 못 들겠어요. 그날 정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 돈으로는 안 돼요.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하지만 며느리 은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정자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은 저희가 해결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얼마라도 보태줄 수 있잖아. 필요 없어요. 저희가 벌어서 갚을 거예요. 그 말에 담긴 자존심을 정자는 읽었습니다. 며느리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도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장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손가락이 부어도 버텼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모았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 아들 명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았습니다. 상담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거 아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원래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처럼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입금만 되게 해주세요. 정자는 아들의 통장 번호를 외웠습니다. 매달 25일 이자 납부일 하루 전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아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그저 대출 잔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만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정자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매출은 14만 원.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며느리네 집 앞을 지났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으니까요. 또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불을 켜고 밥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식사는 빨리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서 정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입금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2,800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금액은 1,400만 원.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2년 정도만 더.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요즘 들어 어지러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에 힘이 안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습니다. 밤 10시 정자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냉랭한 표정, 거절하는 목소리.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움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 마음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자의 눈은 계속 떠져 있었습니다. 어떤 말들은 영영 전하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일이란 게 모두에게 오는 건 아니라는 걸. 수요일 오후 3시 20분.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장 옆집 아주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정 씨, 큰일 났어요. 정자 씨가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시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니까요. 지금 구급차 왔어요. 부산 대병원으로 간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은정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졌대. 부산 대병원이래. 뭐, 지금 가고 있어? 응, 나 먼저 갈게.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전 일도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왔을 때 차 한 잔 권하지 않고 돌려보냈던 일. 한 달 전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어 있길래 시어머니를 의심했던 일. 혹시 어머니가 넣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왜?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잠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다른 곳에서 입금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를 지나 안내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이정자 환자 어디 있나요? 성함이요? 이정자요. 71살 아까 구급차로 왔을 거예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은정은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층 중환자실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중환자실이라는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시장 상인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은정을 보자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분이시죠?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CT 찍어봤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요?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낮아요. 지금 응급처치는 했지만 은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낮다는 문장만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면회는 할 수 있나요? 가족 한 분씩 5분만 가능합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규칙적인 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거칠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계속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정이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죠? 반찬 가져다 주실 때마다 퉁명스럽게 대했죠?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음 몰라준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런데 제 자존심 때문에 받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제발 눈 떠주세요.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5분이 지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정은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제발요. 보호자님,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세요. 결국 손을 놓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남편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상태가. 민수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은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4시 30분 의료진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시끄러웠습니다. 조문객들이 계속 왔습니다. 시장 상인들, 오래된 단골 손님들, 동네 사람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좋은 분이었는데, 착하게 사셨는데, 너무 일만 하셨어. 은정은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어 조문객이 끊기자 은정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은정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희를 위해 애쓰셨는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정 앞 촛불만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은정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을 치렀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정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40년 동안 일하셨던 시장이 보였습니다. 정잔의 반찬 간판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터를 거쳐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습니다. 은정과 민수만 남았습니다. 이제 가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결국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가장 큰 진실은 때로 가장 작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낡은 김치통 옆 구겨진 봉투 하나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시어머니의 반찬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잔의 반찬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쇠 냄새와 김치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가게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도마 위에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하다 만 그릇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낡고 얼룩진 천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메모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 2박스, 배추 1망, 고춧가루 5kg,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은정은 메모지를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야지. 혼잣말을 하고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빼곡했습니다. 무생채, 깻잎지,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하나하나 꺼내 버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아까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담근 마지막 반찬들이었습니다. 선반을 정리했습니다. 장바구니, 비닐봉지, 고무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옆에 먼지 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안을 열어봤습니다. 편지 한 장과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정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아마 거기 없겠구나.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가 참 고마웠어. 내 아들을 살려줘서. 민수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너희가 빚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아팠단다.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은정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너희가 힘들다 할 때마다 돕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걸 알았어. 자존심 상한다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몰래 도와주기로 했단다. 시장에서 번 돈은 다 너희 빚 갚는 데 썼어. 매달 100만 원씩 아들 통장에 넣었어. 4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 2,800만 원을 갚았구나. 통장 보면 알 거야. 은정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24일 10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4년치 기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려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할까봐 말 못했어. 내 자존심 상할까봐 숨겼어. 하지만 이건 부담이 아니야. 엄마로서 당연한 거야. 너희가 웃는 얼굴로 살았으면 좋겠어.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었어.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은정아, 부디 행복해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내 마음을 이해해줄 날이 올 거라 믿어.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주워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젓가락을 꺼내 깻잎지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냉장고 소음만 낮게 울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택시 운행 중인데. 왜? 가게에 와줄 수 있어?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그냥 와. 빨리. 30분 뒤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은정은 대답 대신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45살 남자가 가게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은정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은정과 민수는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잔의 반찬 4글자가 형광등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계속하고 싶어. 응. 어머니가 40년 동안 지키신 곳이잖아. 우리가 이어가면 안 될까? 민수는 은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찬성이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겠어? 반찬 만드는 거 쉽지 않아. 배우면 되지. 어머니도 처음엔 몰랐을 거야. 은정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 맛을 기억해야 해. 어머니의 손맛을. 그날 밤 두 사람은 모든 반찬을 맛봤습니다. 깻잎지, 무생채,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하나하나 맛을 기억했습니다. 은정은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맛의 특징, 간의 정도, 재료의 비율. 다음 날부터 은정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했던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반찬 만드셨는지 아세요? 정자 씨? 그 양반은 고춧가루를 아주 까다롭게 골랐지. 매운 정도를 3가지로 나눠서 샀어. 김치는요? 배추는 무조건 속이 노란 걸로만 골랐어. 절일 때도 소금물 농도를 정확히 맞췄지. 은정은 메모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찾아갔습니다. 모두 기꺼이 알려줬습니다. 정자 씨 며느리가 가게 이어받는다며 잘하는 일이야. 어머니 이름 걸고 하려니 부담되긴 해요. 부담 가질 것 없어. 정성만 들이면 돼. 정자 씨도 처음엔 서툴렀어. 근데 포기 안 하고 배웠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무, 배추, 고춧가루, 젓갈. 시어머니가 사던 것과 똑같은 재료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칼질이 느렸습니다. 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 시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깻잎질을 담갔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맛에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맛 좀 봐줘. 민수가 젓가락으로 집어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어째? 엄마 맛이야.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계속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사하구 중앙시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아침 7시 정잔의 반찬 간판 아래 은정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통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손놀림이 익숙해졌습니다. 은정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정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습관이 되니까 이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정자 씨 닮아가는구만. 그 양반도 맨날 새벽같이 나왔었지. 그 말에 은정은 손을 멈췄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금씩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손놀림도 말투도 웃는 모습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깻잎지 한 봉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은정은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깻잎을 하나하나 집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손님이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이 예전이랑 똑같네요. 정자 씨가 만든 것처럼. 감사합니다. 어머니 레시피대로 만들거든요. 며느리가 가게를 이어받아서 다행이에요. 이 맛이 사라질까봐 걱정했는데.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은정은 계산대에 돈을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대답은 없었지만 은정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정은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어머니 기일이잖아.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고 있어. 5시까지 갈게.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저녁 5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바구니에 과일과 꽃을 담았습니다. 민수가 택시를 몰고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패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과일을 차렸습니다. 은정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1년이 지났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납골당 안에 울렸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반찬 만드는 것도 어렵고 장사하는 것도 서툴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온 가게니까요. 말을 이으려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엔 손님들이 제 반찬을 좋아해 주세요. 어머니 맛이 난다고 하세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뿌듯해요.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정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빚 다 갚았어요. 민수의 말에 은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지난달에 마지막 대출 상환했어요. 이제 빚이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위패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희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차갑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진심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어머니가 남기신 손맛으로 저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어요. 민수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사람들한테도 친절해졌고요. 엄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납골당 안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보였습니다.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정잔의 반찬 간판만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저기 보여.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게. 어둠 속에서 저 간판만 빛나네. 어머니가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은정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1년 전 시어머니가 찜통을 놓고 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때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왜 그래?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자. 그날 밤 은정은 부엌에서 반찬을 담았습니다. 깻잎지, 무생채, 오이소박이. 찜통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내일 아침에 옆집 할머니한테 드리려고.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셨잖아.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고.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은정도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찐통을 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반찬 좀 가져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왜 이렇게 챙겨줘? 그냥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는 찜통을 받아들고 은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시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어. 너도 그렇게 닮아가는구나.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은정은 간판을 다시 올려다 봤습니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었습니다. 새로 칠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잔의 반찬. 그 네 글자 안에 시어머니의 4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의 1년도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그 안에 쌓일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김치통을 정리하고 도마를 닦고 칼을 갈았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점심때쯤 젊은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 반찬 맛있다고 들었어요. 깻잎지 있나요? 네, 있어요. 은정은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깻잎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여자가 맛을 봤습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그 말에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자주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여자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은정은 계산대에 돈을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하고 있죠? 형광등이 살짝 깜빡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누군가의 희생을. 하지만 늦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른 이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손맛으로, 따뜻한 말로, 작은 행동으로.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랑이 있지 않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별빛 인생 엄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